연회 서비스 경영 관리에서 연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연회라고 하는 개념은 보통 우리가 banquet이라고 이렇게 많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banquet이라고 하는 용어는 원은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banquet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의 언어의 의미는 판사의 자리, 또 혹은 연회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연회라고 하는 것은 축하, 위로, 환영, 석별 등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베푸는 그런 잔치라고 이렇게 크게 확대되어진 그런 개념으로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호텔에서의 연회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호텔에서의 연회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 이외에 각종 회의 또는 전시회, 세미나, 교육, 패션쇼 등의 연회 행사가 다양해지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펑션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용어들은 호텔 또는 식음료를 판매하기 위해서 제반 시설이 완비된 그런 장소에서 2사람 이상의 단체 고객들에게 식음료와 기타 부대적인 그런 사항들을 첨가하는 행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행사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걸 우리가 연회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회라고 하는 개념이 또 정의가 여러 확대된 개념을 통해서 정의가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연회 행사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 행사는 여러 가지 목적과 또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행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텔 연회 같은 경우에는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형태의 모임을 우리가 일컫는데 이것들은 단시간 내에 많은 그런 매출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대량 생산에 의해서 원가 절감 및 인건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호텔 연회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호텔 연회에 있어서 연회 상품은 불특정 다수 고객을 표적 시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레스토랑이나 객실 등 호텔 내 다른 그 상품들의 홍보 효과도 동시에 유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문화 행사들은 호텔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호텔 연회에서 갖는 큰 특징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호텔 연회의 특징을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7가지, 8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연회는 우선 예약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각종 컨벤션이나 연회는 예약에 의해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견적서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이러한 행사 지시서에 의해서 준비되고 진행되고 또 종료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예약 시스템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텔 연회는 종합 상품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규모의 여하를 막론하고 호텔 조직에 있어서
여러 부서가 협조 없이는 이런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예 행사는 식음료뿐만이 아니고 또 연출이라든지 장식이라든지 이런 종합 이벤트를 4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종합 상품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매출의 무한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연회장이라 하더라도 행사의 성격과 또 행사의 내용 그리고 견적 계약에 따라서 매출액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한계가 따로 있지는 않다. 그래서 매출의 무한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연예 서비스는 또 무형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에 의해서 연예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제공되어지는 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무형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호텔 연예는 상품 가격의 차별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규정된 가격에 의해서 연예 상품이 되기도 하지만 연예 예약 접수 시에 고객의 예산과 또 행사의 중요도에 따라서 특별한 가격이 결정되므로 규정된 가격도 무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상품 가격의 차별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홍보 효과의 극대화도 특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회의나 또는 연회의 규모에 따라서 서로 다르지만은 동시에 최대의 고객을 호텔로 유입시킬 수가 있고 또 훌륭한 그런 연회 서비스로 호텔의 이미지와 또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호텔을 홍보하는 마케팅 도구로서는 최고의 어떤 그런 도구가 바로 이 연예 행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저원가로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확정된 메뉴를 대량 생산함으로 인해서 낮은 원가를 유지할 수가 있겠고 또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시킴으로 인해서 품질 좋은 그런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대적인 파급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국제회의 같은 연예 행사 시에 객실이나 또는 부대 시설의 이용을 통해서 호텔의 매출 증대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고 컨벤션, 또 서비스 운송, 관광 분야에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호텔 연예의 가 가지는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연예의 분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예의 종류로는 크게 5가지를 분류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5가지의 기준으로서는 기능적인 분류, 그리고 연회가 어디서 개최되느냐에 따른 장소적인 분류, 그리고 연회 개최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목적별 분류, 그리고 연회의 상품인 메뉴, 즉 음식이 어떤 메뉴가 제공되어지느냐에 따른 요리별 분류, 그리고 연회가 개최되는 시간에 따른 분류, 이렇게 크게 5가지 형태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기능적 분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예 분류에 있어서 기능적 분류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식사를 판매하는 목적이 하나의 기능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장소를 판매하는 목적,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사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아침 식사, 브렉퍼스트, 또 런치, 그리고 디너, 그리고 이제 뷔페 스타일의 파티, 칵테일 파티, 또 뭐 티 파티,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상품, 어떤 식사, 어떤 메뉴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소를 판매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시회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상품 설명회, 또 패션쇼, 각종 회의나 강연회 개최, 간담회 개최 이런 것들은 어떤 시설이나 부대 비용, 부대 설비 이러한 장소를 판매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소적 분류의 기준으로 보는 건데요. 이거는 크게 호텔 내에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느냐, 호텔 밖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느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호텔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각종 연회라든지 또는 결혼식, 또 회가변, 또 생일 기념, 출판 기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행사의 목적을 가지고 호텔 내 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연회가 개최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호텔 밖을 이용하는 경우는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출장 파티, 케이터링 파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웃사이드 케이터링 파티 같은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델리버리 서비스 같은 거, 배달 서비스, 또 가든 파티, 또 티캅 이런 것들은 호텔 시설을 벗어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의 하나로서 장소적 분류를 기준으로 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행사가 개최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른 목적적 분류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목적은 결국 행사의 목적이 가족 모임이냐, 또 어떤 회사와 관련된 행사냐, 또 정부기관에서 개최하는 그런 행사냐, 또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들에서 진행하는 행사냐, 즉 행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모임 같은 경우에는 약혼식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피로연 이런 것들이 가족 모임 행사가 될 수 있겠죠. 또 생일잔치, 돌잔치, 회가변 이런 것들이 주로 가족 모임의 목적을 두고 진행되는 그런 파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와 관련된 행사도 많이 있죠. 이침식, 또 개점 행사, 또 창립기념일, 승진 파티, 이런 여러 가지 회사와 관련된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연회가 되겠습니다. 정부 주관 행사들도 있겠죠. 국빈 행사라든지 정부 수립과 관련된 어떤 국경일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의 어떤 기관의 목적을 두고 진행하는 그런 일련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관이나 단체와 관련된 행사, 국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심포지엄이라든지 또 각종 기관의 정기 총회, 이사회 이런 기관과 관련된 그런 행사들도 목적별 분류 행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행사에 제공되어지는 메뉴를 가지고 우리가 또 구분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어떤 메뉴가 행사에서 제공되어지느냐를 가지고 메뉴의 종류, 양식이라든지 한식, 중식, 일식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특정 메뉴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분류에 따라서 우리가 요리별 분류로 기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칵테일 파티, 뷔페, 또 바비큐 파티 이런 것들도 요리의 분류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간적인 분류가 되겠습니다. 즉 연회가 어느 시간대에 개최되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브레이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루어지겠고 런치 파티 같은 경우에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진행되는 그런 형태의 연회가 되겠고요. 또 브런치가 그렇죠. 그리고 런치 같은 경우는 12시에서 또 오후 3시 사이에 이루어지고 애프터눈 티 파티 같은 경우는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간단하게 진행되는 그런 연회가 되겠습니다. 또 디너 파티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에서 또 9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메인 파티이고요.
또 9시 이후에 24시까지 이루어지는 슈퍼 파티 같은 경우도 이런 시간대에 따른 분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연예 행사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연예 행사는 일반적으로 크게 식음료 연예와 임대 연예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식음료 연예의 경우에는 정창 파티라든지 칵테일 파티, 리셉션 파티, 또 뷔페 파티, 티 파티, 가족 파티, 가든 파티, 또 출장 연예 파티, 앞에서 우리가 정리해봤던 여러 가지 형태의 연예 서비스들은 거의 모두가 다 식음료 연예에 해당되는 그런 연예 행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이하게 임대 연예가 가능한데요. 임대 연예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부대 설비들을 임대함으로써 일어나는 임대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연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제회의나 또 전시회, 기타 여러 가지 연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연예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좀 볼 텐데요. 먼저 테이블 서비스 파티를 좀 보겠습니다. 연예 행사 종류 중에서 가장 품격 있고 격식을 갖춘 그런 연예 행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비용도 높게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사교적 모임이나 또는 비즈니스 관계, 또 국제적 행사, 그리고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을 때 개최되는 연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테이블 서비스 파티에 해당되는 연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테이블 서비스 파티의 경우에는 초대장을 보내게 되는데 이 초대장을 보낼 때는 연회의 취지와 더불어서 그날 연회의 주빈이 누군지에 대한 것을 초청장에 일반적으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초대장을 보낼 때 초대장에 특별하게 복장에 대한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자들의 복장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도 초대장에 기록을 하곤 하죠. 만약에 초대장에 이러한 어떤 복장과 관련된 특별한 어떤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정장을 하는 것을 일반 개념, 일반 원칙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디너 파티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렇게 하고들 있습니다. 디너 파티 같은 경우에는 초청자와 주빈이 입구 쪽에서 일렬로 서서 손님을 마주하는 소위 리시빙 라인을 만들어서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식사 전에 간단하게 리셉션 칵테일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식당으로 입장할 때는 호스트가 주빈 부인을 에스코트해서 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주빈이 호스티스를 그리고 그 이하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오른팔을 내어서 잡도록 하면서 좌석으로 안내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으로 테이블 서비스 파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격식 있는 파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순에 있어서는 파티의 성격이나 또는 사회적 지위, 또 연령층에 따라서 상하가 구별되게 되는데요. 이때는 주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순서들을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칵테일 파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칵테일 파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주류와 또 간단한 그런 식료 및 음료를 주 재료로 하고 여기에 부재료, 뭐 시럽이 됐던 과즙이나 또 주스, 우유, 뭐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색상, 맛, 또 향을 조화롭게 만들고 오드볼을 곁들여서 스탠딩 형식으로 행해지는 연회를 바로 우리가
칵테일 파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칵테일 파티는 보통 점심이나 저녁 시간 중간 또는 그 이전에 베풀어지는 연애 패턴이 일반적인데요. 칵테일 파티 자체가 특정한 이벤트 성격을 가지고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규모와 제공하는 메뉴 등은 매우 다양할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방법도 아주 차원 높게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칵테일 파티는 시사회 또 공식적 비공식적 행사에도 식사를 대응하는 그런 간단한 칵테일을 준비를 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뷔페 파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연예 행사 중에서 뷔페 파티는 때때로 아주 다양한 그런 형태와 규모로 음식과 공간이 준비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용어로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뷔페 파티의 경우에는 크로스 뷔페가 대표적인 그런 연예 행사의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뷔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샌드위치와 또 한입거리 음식을 뜻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정성 들여서 만든 여러 가지 코스들을 실속 있게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찬 음식과 더운 음식을 같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형태로 셀프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기호에 맞추어서 양껏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뷔페 파티 같은 경우에는 참석 인원수에 맞추어서 뷔페 테이블에 여러 가지 음식이나 여러 가지 음식을 제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비스 스푼, 포크 또는 탱을 준비해서 고객들이 적당량 이렇게 음식을 덜어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리셉션 파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리셉션 파티는 일반적으로 중식과 석식 전에 베푸는 형태가 있고 또 저녁과 동시에 오랫동안 베푸는 형식으로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식사 전에 이루어지는 리셉션은 초대된 손님들이 행사가 진행되기 전에 모여서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런 형태의 파티가 한 형태의 리셉션 파티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때는 다가와 함께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 정도의 간단한 음식들을 제공을 하고 이때 제공하는 음식들은 구미를 돋굴 수 있는 시거나 달거나 맵고 약간 자극적인 그런 맛을 내는 음식을 주로 제공하면서 배가 부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풀 리셉션은 저녁과 동시에 리셉션만 베풀어지는 그런 연회 행사 중에 하나로서 행사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주최자가 요구하는 그런 음식과 음료들로 채워지고 또 음식은 대체적으로 까나페나 샌드위치, 커틀렛, 또 치즈, 스프류, 또 작은 형태의 패티 등 여러 가지 한입거리의 음식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셉션 행사는 약 2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티 파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티파티는 세미나나 또 학술대회, 소모임 등 일반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휴식 시간에 간단하게 개최되는 파티를 우리가 티파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와 티를 곁들인 음료, 과일, 샌드위치, 디저트류, 케이크류, 쿠키류 등을 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티파티에서는 소그룹 회의라든지 또는 좌담회, 간담회, 발표회 등과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연회 형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장 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출장 연회라고 하는 것은 연회 행사를 부득이하게 일정한 식업시설의 연회장에서 하지 못하고 고객이 원하는 그런 장소나 시간에 행해지는 행사를 우리가 출장 연회 행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 진행을 위해서 요리, 음료, 식기, 테이블 등을 호텔이나 의식업체 기물들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운반을 해서 고객이 만족할 만한 그런 연회 행사를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연회 출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목적에 따른 파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정 목적의 파티는 모금이나 후원회 같은 파티, 이런 행사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금이나 후원회 파티는 특정 목적에 따라서 개최되는 연회 행사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모금운동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모임 행사가 선거 시기와 관계없이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정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행사를 우리가 특정 목적에 의한 파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 파티는 현대산업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현대인들은 무언가 새로운 공간을 찾고 그러한 새로운 공간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전원생활에 대한 그런 향수를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원을 바탕으로 연애를 즐기려는 의도에서 파티를 5개에서 즐기는 방법, 이게 바로 5개 파티의 출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개 파티를 위해서는 항상 신선하고 간단한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이러한 대표적인 5개 파티는 우리가 바비큐 파티와 같은 그런 행사, 또 가족 단위의 회사 동료와 동창들이 산이나 야외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피크닉 파티, 그리고 가족 내에 정원에서 쾌적하게 이루어지는 가든 파티 같은 것들이 바로 5개 파티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식음료를 가지고 파티를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장소의 임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임대연회가 한 연회 행사의 종류로 얘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회를 주관하는 기업 측면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회장이나 회의장, 또 결혼식장 등 시설과 설비의 임대를 통해서 연회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임대연회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체육행사, 각종 공연, 패션쇼들이 바로 대부분 이 임대연회와 관련된 그런 연회 서비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